회피형이면 후폭풍도 없을까요? 아니요, 그럴 리 없죠. 근데 여러분이 무심코 던지는 그 한마디가 후폭풍을 싹 없애고 있을 수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연애자격 플랜상담사 기훈쌤이에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지금 만나는 애인이 회피형인 것 같아서 힘들다, 혹은 회피형과 연애하다 이별하신 분들일 것 같은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 오늘은 회피형의 특징부터 어떻게 하면 잘 만날 수 있는지, 회피형과의 재회가 정말 어려운 건지 알려드릴게요. 마지막에는 헤어진 회피형 상대에게 절대 보내면 안 되는 연락까지 풀어드리니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회피형의 연애 특징 첫 번째, 나는 나, 너는 너. 회피형은 만날 때만큼은 상대에게 최대한 집중하고 정말 잘해주지만 그 외 시간을 간섭당한다고 느끼면 정말 불편해하는 유형이에요. 연인이란 이유만으로 내 사생활을 간섭하는 건 선 넘는 행동이죠. 카톡 프사, 친구 관계 등 이런 것도 다 포함돼요. 회피형의 연애 특징 두 번째, 만나던 사람이 내가 생각했던 사람이 아닐 때 정 떨어져요. 불안형 같은 경우는 내가 만나고 있는 상대가 이상형에 가까운 경우가 많아요. 반면에 회피형은 연애할 대상을 미리 정해두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만나고 싶은 사람으로 보여서 만났는데 그게 아니었다면, 자원이 많지 않은 회피형은 계획이 틀어지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내가 만나고 싶었던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면 이것도 계획에서 벗어난 일이잖아요. 연락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회피형들은 멀티태스킹이 안 돼요. 애인 사이의 연락은 내 계획과는 완전 동떨어진 거잖아요. 난 일을 하고 싶은데 그 사이사이 연락을 해줘야 된다던가. 그래서 회피형이 연락이 잘 될 때는 바로 퇴근 후예요. 퇴근 후에 랜덤한 일정을 즐기고 있을 때 그때 잘 된다는 거죠. 회피형 연애의 특징 세 번째, 우리 이야기 좀 해. 이 말이 무서움. 회피형들은 단 한 번의 갈등으로도 이별을 생각하는 게 특징이기도 한데요. 갈등 상황에서 모든 걸 대화로 풀어야 된다? 이거 먹히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이 관계가 잘못된 건가? 우리가 인연이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게 만들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회피형들이 하는 모든 말들이 변명이라고 치부된 경험이 많기 때문이에요. 잠수 타는 것도 그렇거든요. 감정적으로 과부하가 걸리고 위기에 몰렸다고 느끼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답도 못 찾겠으니까 결국 잠수를 타게 되는 거예요. 이런 회피형과 잘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이거 확실하게 알아두셔야 돼요. 회피형도 노력을 해요. 불안형들한테 맞춰주는 회피형이 오히려 더 많을 거예요. 왜냐면 회피형도 알거든요. 연애는 이렇게 해야 된다 라는 편견이 있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불안형과 회피형의 기준치 자체가 아예 다르다는 겁니다. 회피형 나름대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면서 노력하고 있는데 불안형은 사랑이 많아서 지치지 않고 계속 줄 수 있으니까 결국 불안형 눈에는 왜 이것밖에 안 해줘? 하고 서운해하는 거죠. 그럼 노력한 회피형 입장에선 그 보람을 느낄 수 있을까요? 없죠. 그래서 슬프게도 회피형의 노력은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더 지치게 되고요. 때문에 이렇게 우리의 서운함을 말하기보다 그들의 노력을 알아주고 인정해준다면 회피형은 오히려 큰 고마움을 느끼게 될 거예요. 이런 회피형도 사실은 내 애인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있어요. 다들 모르셨겠지만 그게 연락 빈도나 상대방을 1순위로 생각하는 로맨틱한 모습이 아니더라도 자신의 애착과 신뢰를 보내는 방식은 바로 내 속이야기를 털어놓는 것인데요. 정말 요만큼, 병아리 눈물만큼이더라도 그 어떤 애정 표현보다 훨씬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회피형과 재회하는 법과 잘 만나는 법은 공통점이 있어요. 회피형은 일단 자기 삶에 집중하는 사람을 좋아해요. 애초에 인간관계 자체의 노력을 크게 들이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들은 자원이 부족하거든요. 이 관계가 내 삶에 방해가 된다고 느끼면 단호하게 끊어내고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는 타입이다 보니 공백기를 가지게 되면 당연히 관계는 끝나버리게 되죠. 그리고 본인과 비슷한 취미나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요. 혼자서도 잘 노는 사람들을 보면 나랑 비슷하구나 하면서 끌리게 되는 유형이거든요. 그래서 회피형이 전 애인에게 나 자체로 관심을 끌려는 노력은 잘 먹히지가 않아요. 상대방의 최대 관심사를 정확하게 공략해야 됩니다.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제가 꼭 묻는 질문 중 하나가 혹시 운동하시나요? 이건데요. 그러면 대부분 안 한다고 하시거나 하긴 하지만 상대방한테 어필을 안 하고 있거나 둘 중 하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어필이 정말 중요한 게 사실 회피형들은 후폭풍이 저절로 찾아오는 유형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그들의 후폭풍을 좀 적극적으로 유도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회피형과 제외하는 방법 3가지 핵심만 콕콕 집어드리자면, 첫 번째, 나를 탐색하게 만드는 게 있어야 돼요. 연락과 SNS 전략이 같이 들어가야 되는 방법이에요. 일단 너톡으로 연락을 보내면 상대가 날 탐색하게 되거든요. 내가 정말로 다시 만나도 될 정도로 바뀌었는지 확인하려고요. 그런데 SNS가 잠잠하면 신경을 끄게 되겠죠. 약간 광고한다는 느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절대 하면 안 되는 연락도 바로 알려드릴게요. 내가 고칠게, 잘할게, 같이 노력하자, 우리 맞춰가자, 이런 말 절대 하면 안 돼요. 만약 회피형 입장에서 연애를 하는 도중에 노력을 아예 안 한 게 아닌데 여기서 더 노력하자? 난 이미 연애를 지속할 마음이 없는데?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 안 먹힙니다. 그리고 이런 연락은 너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상대방이 이 연애에서 무엇이 힘들었는지, 그리고 진짜로 원했던 게 무엇인지 그 심리를 이해하는 거예요. 두 번째, 공통 관심사, 그리고 독립적인 모습 보이기입니다. 내 삶에 집중하는 사람을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죠. 각자의 삶을 살지만 함께 있을 땐 즐겁고 행복할 거라는 인식을 줘야 돼요. 독립적인 모습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를 들면 일이나 취미생활, 다른 일로 시간을 많이 쓴다면 독립적으로 보이겠죠. 이때는 최소 주 45시간에서 50시간 정도는 투자하는 게 좋아요. 세 번째, 소극적 공략하기입니다. 정말 제외 가능성이 제일 높은 방법인데요. 상대방이 환장하는 그 포인트, 최대 관심사를 완전히 공략해버리는 방법이에요. 보통 회피형이 헤어지면 단호하다, 제외하기 어렵다 라고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게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이 포인트를 공략해버리면 단호하다가도 금세 넘어오거든요. 그럼 도대체 연락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 포인트 공략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막막하실 수도 있어요. 정말로 그 사람을 흔들려면 그 사람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야겠죠. 아래 고정 댓글 링크 통해서 상황 자세히 적어 보내주시면 같이 보고 천천히 의논해 드릴게요. 자, 오늘은 이렇게 회피형의 특징과 제외하는 방법까지 쭉 알려드렸는데 도움이 좀 되셨을까요?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또 궁금하신 거 댓글로 알려주시면 원하시는 콘텐츠 가져오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행복한 연애, 결혼 생활을 진심으로 응원드려요. 안녕.